라떼 시절 초록색 창에 까만 글만 있던 휴대폰이 처음으로 컬러로 등장했던 20년 전부터 흑백 모니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페르시아 왕자가 컬러 모니터에서 더욱 박진감 넘쳤던 초라떼 시절까지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많아진다는 것은 언제나 혁신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스마트폰, 모니터, TV,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022년 현재의 디스플레이에는 빨간색의 유튜브 로고, 빨간 맛의 레드벨벳 의상, 불닭볶음면의 빨간 소스가 같은 범주의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세밀한 차이까지도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모든 색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니터를 살 때 등장하는 NTSC 72%, sRGB 100%의 색 재현율이라는 것은 품질 기준으로서 충분한 것일까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색 재현율의 진실을 파헤쳐보기 위해 90년 전 막노동 실험으로 정립된 세계 표준부터 현대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색채 공학의 세계로 지금 빨려 들어가 보시죠. 한 공돌이가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 여자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에 가서 갖가지 색의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이거 괜찮니? 이게 더 낫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여자친구. 그러나 공돌이 눈에는 모두 빨간색일 뿐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에 여자친구는 토라져 언제나 그렇듯 메타버스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세상에는 다채로운 색이 존재하지만 공돌이의 눈에 다 똑같아 보인다면 실제로 다양한 색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디스플레이가 어떤 색으로 쏘아주어야 할지 미세한 색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라떼 시절 엄청난 구형의 모니터라고 한다면 30년 전 페르시아 왕자 시절의 컬러 수준밖에 나타내지 못하게 될 텐데요. 스마트폰, 모니터, TV,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의 범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에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풍부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가 디스플레이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자연스럽게 살포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핵인싸들만 가지고 다니던 수십 개의 색을 가진 크레파스에는 갖가지 색 이름이 붙어있듯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에 이름표가 붙어있다면 실제로 이 이름표에 해당하는 색들을 디스플레이가 몇 개나 나타낼 수 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색 표현 품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표현 가능한 색상의 범위를 나타내는 값을 색 재현율라고 말하며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ommission International Technology 라고 불리는 국제조명위원회 CIA에서는 1931년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에 이름표를 달아주었는데요.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색에 대한 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기준이 되는 특정 실험 조건을 갖추고 노가다 실험을 감행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은 2도의 각으로 구멍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에게 테스트하고자 하는 빛과 함께 빨초파 빛의 비율에 따라 빛을 바꾸어 보여줌으로써 각 색 파장의 10나노미터마다 동일하게 느끼는지를 반복 실험하여 이 차원의 가로 세로 두 숫자로 모든 색의 이름표를 달아 색좌표를 표현한 이 표준 측색 시스템을 CIE1931 색공간이라고 합니다. 빛의 살면서 빨초파라면 세 가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CIE1931에서는 해당 색이 가지는 빨간색과 초록색 비율만으로 XY로 표현하고 나머지 파란색은 1-X-Y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색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색좌표 0.5, 0.3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은 50%, 초록색은 30%,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의 비율은 자동으로 20%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은 0.68, 0.32로 나타내는데요. 조금 이상한 것은 빨간색이면 1,0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빨초파를 인지하는 세 가지 감각 세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에 따라 이 세포가 반응하는 정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등색 함수라 불리는 이 함수는 빛의 파장 길이에 따른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파란색과 달리 빨간색, 초록색은 영역이 겹쳐 있는데요. 실제로 빨간색을 비추었다 하더라도 빨간 빛을 인식하는 세포가 68%, 초록빛을 인식하는 세포가 32% 비율로 자극되었을 때 우리가 빛이 빨갛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에 이름표가 달아졌다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타낼 수 있는 색들의 범위를 알아보면 될 텐데요. CIE1931이 표현하는 우리 눈이 인지하는 모든 색을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구현할 수가 없었기에 이보다 작은 범위의 특정 색 공간만을 정의하게 됩니다. 미국 텔레비전 시스템 위원회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에서는 처음으로 컬러 TV가 출시되었을 때 기준이 된 색 공간으로서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색 재현율의 기준이 되어왔고 이후 1996년 HP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표준 색 공간인 sRGB부터 sRGB의 초록색, 시안색 컬러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1998년 포토샵 프리미어 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 만든 어도비 RGB, 코닥에서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프로포토 RGB, HDTV와 UHDTV의 색 표준에 대한 새로운 규격인 REC709, REC2020까지 다양한 색 공간들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특정 구간에 대해서의 색 공간이 정의됨에 따라 이 공간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으로써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색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구매할 때나 게이밍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을 표현
표현할 때에는 제품 사양의 NTSC 72%, sRGB 99%라고 나타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색공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를 사고 초고사양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모니터 때문에 다양한 색을 재현해내지 못할까봐 더욱더 넓은 범위의 색 재현율을 갖는 디스플레이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원본 로우 파일을 작업하는 많은 전문가분들은 DSLR 카메라가 봐드릴 수 있는 색이 sRGB나 어도비 RGB 영역보다 넓어 주로 프로포토 RGB 이상급의 색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색과 인쇄물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은 분들께는 sRGB급으로는 부족하기에 더 넓은 색 공간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미지 영상을 편집할 때에는 서로 같은 색 영역을 사용하는 모니터를 사용해야 각자가 실감하는 색 느낌을 최대한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상대 모니터는 좁은 범위의 색 공간을 표현하는데 내 모니터만 됐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초광역 모니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가 의도한 색감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초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게임의 체험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찜찜해서 그래 그래도 난 높은 색 재현율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많은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sRGB 100%의 높은 색 재현율을 구현한다고 광고하며 다채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음을 홍보해 왔었는데요. 색 재현율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낼 수 있는 색 영역이 sRGB의 세모 영역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측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즉 두 영역의 교집합이 몇 %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조사들은 교집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삼각형의 넓이가 크기 때문에 좋은 색 재현율을 자랑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역이 넓더라도 주어진 색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면 해당 영역의 색들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러한 이유로 sRGB 99%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sRGB 98%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크기만 비교해서는 실제로 sRGB 색들을 잘 표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며, 모니터가 실제로 sRGB의 어떤 영역까지 커버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감하기가 힘든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래 2차원 그래프에서 밝기까지 포함한 3차원까지 확장하여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크기만을 비교하는 제조사들의 방식이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색 재현율이 무조건 높은 디스플레이를 사는 것이 장땡인 것이라기보다는 sRGB 100%, NTSC 75%라고 표기된 제품이라면 HD TV 색 영역 수준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NTSC 90% 이상인 경우에는 어도비 RGB 색 공간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결론적으로 색 재현율이라는 품질 지표는 그냥 적당히 그 정도 급의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시고, 조금 낮다고 조금 높다고 엄청나게 체감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방지축 날라리 같은 외모이지만 범생이 같은 공돌이, 조신하고 차분한 이미지이지만 3대 500을 치는 공돌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이게 느껴지듯이 어쩌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취학 아동 시절 48색 크레파스 속 금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텃세를 부리던 그 녀석이 너무나도 부러웠지만, 내가 가진 12색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헝그리 정신을 일찍이 깨우치고는 30년 내내 헝그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도 방에서 영상만 깎고 있는 공학계의 욕구불만 리스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